운전 중에는 참 많은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운전 중 무거워지는 눈꺼풀도 그중 하나인데요. 히터를 트는 계절이 찾아오면 잠과의 사투가 시작되죠.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눈 감았다가 떴다고 생각했는데 내 차는 이미 몇백 미터를 나가 있는 거예요. 1, 2초 순간에 내가 죽는구나. 느낌 심장이 벌렁벌렁했죠. 운전대를 잡고 단잠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악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제보자 송지현 씨. 저기에 내가 말려들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잖아. 이 차량이 이제 사고 나는 차량인데 지방 출장 때문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다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말이죠. 덤프트럭과 앞트럭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더니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었는데요. 결국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뭐지 하고 이제 뒤에 봤는데 심장이 계속 뛰고 핸들을 잡고 있는 손도 굉장히 떨렸었거든요. 아무래도 큰 사고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 다치셨나 이제 그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이제 공사를 하러 그 위치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사고 난 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대의 피해 차량은 작업장으로 향하던 사인카였습니다. 순식간에 사고에 휘말려 모든 차로를 넘나들며 휘청거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패닉에 빠뜨린 덤프트럭 운전자. 아찔한 주행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사고 나는 거는 졸음운전. 기사에서 연락이 통보받아서 저희가 출동한 겁니다. 자, 졸다가 일어난 사고라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20초 전 방향지시등을 켜진 않았지만 지연 씨의 차량을 의식하고 비켜주는 듯해 보였다고 합니다. 화물차의 차로 변경 후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5초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분명히 1차선에서 나를 보고 비켜줬는데 그 사이에 졸았다고? 진짜 졸음운전은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졸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긴 해요. 잠이 쏟아지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으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경관에 흠뻑 빠지게 되는 제주도. 멋진 자연 경관 앞에서도 졸음은 별 수 없나 봅니다. 구비진 산길을 따라가던 중 한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더니 눈앞에서 사라지는데요. 핸들을 조작하지 않은 듯 그대로 도랑에 빠져버립니다. 앞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더라고. 저렇게 하면 사고 나는데? 그래서 탁 도랑에 딱 끼었어요, 차가 그냥. 영진 씨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창문 내리시라고 손짓을 이렇게 했죠. 그 창문 틈으로서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제가 잡아드려가지고 밟고 이렇게 올라갔죠. 등산을 신었어요. 제가 약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약주한 게 아니고 오름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졸았던 것 같다.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상처 나거나 이러진 않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긴 하셨어요. 등산을 해서 피곤했던 걸까요? 졸음운전을 하게 됐다는 운전자. 하지만 상대 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별다른 조짐이 없었습니다. 반복된 굽잇길을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요. 졸면서 운전이 가능한 걸까요? 본능적으로도 그건 나도 모르게 차선을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집 찾아가자니 술 먹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60, 70%는 그 상황을 예전처럼 하지만 30, 40%가 스킬이 부족해지죠. 운전할 때는 100%가 돼야 사고가 안 나니까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사고 트라우마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요.
요즘에 흔치 않은 수동 기어 자동차를 모는 제보자. 졸릴 때는 진짜 별의 별짓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졸으면 장사가 없어요.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 소리를 키우고 운전 중이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두 차로 사이에서 주행하더니 그대로 택시 호미를 충격합니다. 추돌 직전까지 제보자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눈을 떴는데 이미 늦었어요. 받고 나서 잠이 깨면서 아 내가 차를 박았네? 그때 당시에는 좀 막 어안이 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뭐 길어야 한 3, 4초? 활짝 감고 있다고 인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전방에 있던 택시를 인지하지 못한 건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그때는 커브길이었어요. 커브에서 차가 돌아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2차선 쪽 옹벽을 받고 튕겨 나가서 반대쪽 차선으로 날아간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야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운전대를 잡은 채로 잠에 들어 사고가 난 것도 벌써 4번. 사고 유형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고가 났던 때 보면 그 전날 제가 잠을 못 잤거나 돌이켜보면 무리를 한 날이거든요. 전문가는 제보자의 생활 패턴이 졸음운전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던 욕구가 있으면 수면은 그거를 보상하려고 졸려내파가 나오거든요. 4시간 이하 자는 거와 4시간 이상 자는 거의 교통사고 유발률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4시간 이하 잤을 때 운전대는 중등도 알코올을 섭취한 정도의 사고율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자야 돼요. 잠을 쫓기 위해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제보자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졸릴 때는 꼭 쉬어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졸음운전 사고가 났는데 설마 또 이렇게 사고가 나겠어? 설마 하는 생각에 놓지 않은 운전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보자에게 돌아왔다는데요. 제가 졸음운전을 하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거부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저는 아예 가입이 안 돼요. 부모님 밑에 운전자로 들어가거나 뭐 동생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보험으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제보자는 가족보험에 운전자 한정 특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답니다.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자체는 무조건 제가 잘못을 한 거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졸리는 환경을 일단 1차적으로 안 만들어요. 어떻게든 사고를 줄이고자 나름의 방법도 찾았다는데요. 제 차는 스틱입니다. 스틱하면 또 졸음이 안 온다고. 이젠 진짜 졸음운전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운전 중 졸음이 밀려온다는 건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는 경고 신호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졸음운전 사고를 몇 번씩이나 내나 싶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꽤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65%가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3번 그리고 5번 이상이라는 답변도 무려 16%가 넘었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7%. 그러니까 면허 취소 기준을 2배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죠? 고속도로 주행 중 날벼락 같은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제보자 차량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그 차가 4차선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제 앞으로 올 거라는 상상은 못했었대요. 아니, 무서워져. 이번 사고 역시 상대방의 졸음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출고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된 제보자의 새 차는 한순간에 사고 차량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컨트롤하기 힘든 건 맞는데 차라는 건 많이 무서운 장치잖아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순간 실수가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문사님 되시죠? 네. 이 차가 사고 났던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만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사고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 믿음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km 그 차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좀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운전할 때 자꾸 룸미러를 자주 보게 돼요. 출장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회사로 복귀하던 길. 평상시에도 정체가 잦은 구간이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앞차의 비상등이 켜지자마자 제보자도 비상등을 켰지만 뒤에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뒷유리가 깨지면서 이제 물건들이 튕겨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꽤 세게 받았죠. 애석하게도 비상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룸미러를 봤는데 뒷차가 그냥 계속 오더라고요. 저도 피할 수 있었으면 이제 차선을 옮겨서 피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안 됐고 아 큰일 났네. 그냥 그러고 눈 딱 감았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옆 차로에는 차들이 있어 사고를 직감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뒷차의 무모한 질주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였다는데요. 이제 다행히 다친 사람 없다고 하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분도 엄청 놀라셨나 봐요. 그 뒷차주분이 잠깐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졸음이 불러온 피해는 작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제보자. 버틸려고 이제 안 그러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붙잡고 있었죠. 이쪽 핸들 잡고 있었던 여기 관절 쪽이랑 그다음 여기 손목 찌릿하게 통증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흠이 추돌한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참고 가는 거죠. 졸음운전은 남을 다치게 하니까. 그런 게 뭐 살인이 있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이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특히나 졸음운전은 더 심하잖아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가운데 졸음 및 전방 주시태만 사고 사망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게다가 전문가는 고속도로가 운전자를 졸음에 빠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노면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뭐가 있냐면은 차선도 있지만 중간중간 교차로도 많거든요. 근데 신호도 봐야 되고 그래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가면은 주변 변화가 크게 없고 도로의 형태가 직선 구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지루해지는 거죠. 지루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반 도로에 비해서 고속도로가 더 졸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졸음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슬아슬하게 차로를 넘나들고 있는 화물차 한 대가 보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비틀거림은 더 심해졌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2차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는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1차선 넘어가 버리고 이제 까딱하면 진짜 차 넘어질 정도였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제보자.
1차선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제가 크락션을 울려도 반응이 없어요.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화물차 뒤에서 비상등을 켜고 창문 내리고 차들한테 천천히 가라고 차 주의하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기까지 한 거죠. 운전자 확인했는데 음주운전은 해당 없고 졸음운전 확인돼서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고 그렇게 확인됐거든요. 1시간 동안 화물차 뒤를 쫓으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치와 상황을 공유했던 제보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가는 거는 위험에 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고 위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신 졸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빵빵거리는 거. 그 다음에 상향등 가지고 조작을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는 바로 경찰 신고를 해주는 게 더 나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찾는 이것. 히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운전 중 단잠에 빠진 짧은 순간에도 차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차는 유용한 이동수단이 아닌 본인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돼버린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